아침을 여는 뉴스7 7월 29일 오늘의 주요 소식입니다. 금융권 최초로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해 미술품이나 스니커즈 등 희소성 상품에 투자하는 신한은행 서비스가 종료될 예정입니다. 금융당국이 상품 구매 과정에서 문제 발생 시 소비자 보호 측면에 결함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를 표했기 때문입니다. 현재는 유사 서비스를 출시하려던 다른 은행들도 추진 계획을 접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올해 1월부터 경매기업 서울옥션의 관계사 서울옥션블루의 공동구매 플랫폼 소투를 단행 모바일 플랫폼 신한솔에 탑재해 운용해왔는데 최근 해당 서비스를 이달 30일 종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소투는 최소 1,000원부터 투자할 수 있는 공동구매 플랫폼으로 소유한 후 제품을 되파는 리세일 재테크 플랫폼으로 MZ세대에게 큰 인기를 얻어왔습니다. 문제는 금융감독원이 지난달 신한은행 측의 소투 서비스가 우려된다는 의견을 전달한 데 있습니다. 상품 구매 과정에서 문제가 생길 경우 법률적 리스크가 불거질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현재 공동구매를 위한 플랫폼 서비스를 다양화하려던 다른 은행들의 사업도 모두 홀딩된 상태입니다. 보험회사들이 초대형 법인 보험대리점 피플라이프를 향해 보험계약 시책을 정확히 공지하라고 항의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2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최근 메리츠화재, 라이나생명 등은 여러 경로를 통해 피플라이프의 설계사목 시책을 정확히 알리라고 요구했습니다. 시책은 보험사가 GA 소속 설계사에게 지급하는 일종의 성과급입니다. 현재 피플라이프는 보험사가 설계사 몫으로 배정한 시책을 핸들링하면서 제대로 지급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피플라이프는 보험사의 시책을 가공해 설계사들에게 공지해왔습니다. A손해보험사가 장기인보험 상품의 시책을 300%로 내걸었다면 이를 바꿔 200%만 지급하는 식으로 바꿔 소속 설계사들에게 알리는 방식이 대표적입니다. 문제는 이 같은 행태가 보험회사와 설계사 모두에게 피해를 준다는 데 있습니다. 설계사는 당연히 시책을 많이 주는 보험사 상품을 위주로 판매하게 되는데 정작 보험사가 돈을 많이 써도 GA 시책을 임의로 조정하면 해당 보험사의 상품이 팔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피플라이프 관계자는 시책은 회사가 독단적으로 결정한 게 아니다. 원수사와 협의는 물론 일선 현장의 단장, 본부장 통해 의견을 수렴해 결정한 것이다. 여러 과정을 거쳐 결정한 것이라면서 시책 지급에 관한 건 GA 고유의 권한이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오는 2023년 새 회계기준과 신지급 여력제도가 도입될 예정인 가운데 보험사들의 부동산 매각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2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하나손해보험은 최근 서울시 종로구 인이동 본사 사옥 매각을 위해 주관사로 S1N 딜로이트 회계법인 컨소시엄을 선정했습니다. 하나손보가 사옥 매각에 나선 이유는 오는 2023년 도입되는 신지급 여력제도에 대비하기 위해서입니다. 신지급 여력제도가 도입되면 부동산 자산 위험계수가 대폭 상향 조정되면서 적립해야 하는 준비금 부담이 커지게 됩니다. 현재는 부동산 자산 위험계수가 업무용 6%, 투자용 9% 수준이지만 신제도 도입 후에는 최대 25%까지 상향됩니다. 즉, 현재는 보험회사가 부동산 자산을 100억 원 보유하면 6억에서 9억 원의 준비금을 적립하면 됐지만 앞으로는 최대 25억 원의 준비금을 쌓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옥 매각은 하나손보만의 현안이 아닙니다. 롯데손해보험은 올해 초 본사 사옥을 2,200억 원에 매각했고 메리츠화재는 2019년 여의도 사옥을 1,200억 원에 매각했습니다. 신한생명 역시 지난해 9월 서울시 중구 신한일타워 사옥을 2,800억 원에 처분했습니다. 삼성물산은 연결기준 2분기 매출이 8조 5,476억 원, 영업이익은 4,252억 원을 기록했다고 28일 공시했습니다. 이는 작년 동기 대비 매출은 18.3%, 영업이익은 78.5% 늘어난 실적입니다. 2분기 영업이익은 2015년 9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이후 분기 기준으로 최대 실적입니다. 글로벌 경기 호조와 상사, 패션 부문의 실적 개선이 매출과 영업이익을 향상시켰다고 분석입니다. 상사 부문 매출은 42.2% 늘어난 4조 2,970억 원, 영업이익은 592.3% 증가한 900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패션 부문은 국내 소비심리 회복과 온라인 상품 판매 호조로 매출은 17.8% 증가한 4,440억 원, 영업이익은 430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리조트 부문은 레저업계 수요 회복과 골프 사업 호조로 매출은 8.2% 증가한 7,360억 원, 영업이익은 300.0% 늘어난 240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반면 건설 부문 매출은 6.4% 줄어든 2조 6,590억 원, 영업이익은 23.6% 감소한 1,130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아모레퍼시픽그룹이 2분기 연결 기준 매출 1조 3,034억 원, 영업이익 1,046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매출 10.4%, 영업이익은 188.5% 늘어난 것입니다. 올해 2분기 아모레퍼시픽그룹은 무엇보다 온라인 채널이 높은 성장세를 유지하면서 국내외 매출 모두 성장했습니다. 특히 코로나19 델타 변이 확산으로 혼란이 가중된 해외 시장에서도 온라인 채널 선전에 힘입어 아모레퍼시픽 해외 매출이 10% 가까이 확대되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또 제품과 채널 믹스 개선, 비용 효율화 추진 결과 전년 동기 대비 3배 가까운 영업이익 성장을 거뒀습니다. 보툴리눔 톡신 균주 출처를 둘러싼 대웅제약과 메디톡스의 미국 내 법적 분쟁이 무효화 수순을 밟는 가운데 양측이 해당 결정에 대해 각기 다른 해석을 내놓으며 미묘한 신경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웅제약과 메디톡스 간 진흙탕 싸움의 진정한 승자는 국내 매출 순위 1위를 차지한 휴젤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앞서 미국 ITC는 지난해 12월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보툴리늄 균주 제조 공정 영업 비밀을 침해했다고 보고 21개월간 나보타의 미국 수입과 판매를 금지했습니다. 해당 결정에 대해 두 회사 모두 이의를 제기하며 항소했는데 지난 26일 미 연방순회 항소법원이 ITC 최종 결정에 대한 항소가 무의미하다고 판단해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두 회사는 무효가 된 ITC 최종 결정을 국내 소송에도 사용할 수 있을지를 두고 또다시 맞붙은 상황입니다. 두 회사가 균주 전쟁을 벌이고 있는 동안 휴젤은 2위 메디톡스를 제치고 국내 1위로 올라섰습니다. 휴젤은 국내 기업 최초로 중국 보툴리눔, 톡신 시장에도 진출하며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신세계 푸드가 대체육 브랜드 베러미트를 론칭하고 대체육 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출합니다. 샌드위치용 콜드컷 제품을 시작으로 향후 돼지고기 원물 유사 제품까지 제품 라인업을 확대하면서 글로벌 시장도 공략한다는 계획입니다. 베러미트는 고기보다 더 좋은 대체육으로 인류 건강과 동물 복지, 지구 환경에 기여하자는 의지를 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가축 사육 시 발생하는 환경 문제 해소나 동물 복지에도 도움을 줄 수 있는 만큼 리닝아웃을 중시하는 MZ세대층의 호소력이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